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금융 테스넷 전문 강사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테스넷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이유로 이 시험을 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복학을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테스넷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경제라는 것들의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들이 많으세요. 좀 많으세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경제를 하나도 모르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을 극복하고 저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경제를 강의하는 사람이 됐으니 팁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는 경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적 영역에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 시험의 취지, 특히 테스넷의 시험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현실의 사회생활 혹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기본적인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시험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뭐 공부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는 거 있어요. 오성이 공부하지 말랬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테스넷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테스넷이라고 하면 테스넷 시험에 맞춰서 시험이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즉 테스넷에 나오는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하자. 2번이에요. 테스넷에 나오는 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테스넷 시험은 많은 것이 발전해 왔어요. 뭐 처음에 문제가 쉬웠던 시절 어려웠다가 다시 쉬웠다가 이런 과정을 제가 반복을 하면서 제가 해커스 금융에서 테스트 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반영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 안에는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경제학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왜 이것밖에 안 가르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양한 경제학의 시험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다 가르치면 이제 큰일 납니다. 테스넷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강의를 저도 이제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안 나오는 영역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걸 올려놓으신 분들도 보면 저기까지는 너무 머치한 부분까지도 너무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는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이론을 제가 책과 강의에 녹여 놓았으니 그거를 잘 보시고 가시면 시험을 보고 난 후에 호성이가 한 말이 맞았구나. 제 이름이 서호성입니다. 제 호성이가 한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집중한 공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풀이는 물론 필요합니다.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처음 할 때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다 도장 깨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 전반적인 테스트의 이론의 흐름을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최초에는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그 내용들 중에서 내가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을 좀 나누셔가지고 체크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쭉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마인드가 생겨났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1등급이나 S급을 맞으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쭉 흘려보내고 다시 봤더니 웬걸 다 이해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학습할 때 첫 번째는 흐름을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방향으로 2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그 관점과 이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제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는 실제 시험보다 조금 어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근데 너무 많이 어려우면 안 되고 조금 어려운 게 좋다. 왜? 그래야 우리 모래주머니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릴 때와 그걸 딱 던지고 달릴 때는 스피드의 차이가 굉장히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교재, 해커스 테스트 교재에서는 기본적인 시험보다, 제가 시험을 다 보고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후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네? 이런 식의 문제의 풀이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5번째, 이제 마지막이 학생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시사의 영역이에요. 시사의 영역. 선생님, 시사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여러분들 테셋은 친절해요. 테셋은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시험을 많은 학생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보기를 원하면 그 시험에 어느 정도 성과와 성취를 학생들이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테스트에서는 매우 친절하게 매번 시험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3일 전 혹은 4일 전에 공개를 하고요. 그 공개된 내용은 테셋 홈페이지 게시판 이번에 나오는 필수적 시사 용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요. 거기에 있는 시사 용어는 싹 다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싹 다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다만 거기에서 그 복잡하거나 이런 내용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 단어를 알고 있느냐로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를 맞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시험 문제를 틀립니다. 시험 문제를 틀리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시사를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사의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고 한정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기 때문에 막상 시사 영역이 굉장히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테셋이 되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나 아니면 사이드카나 공매도나 그 다음에 이달에 한국은행의 이자율은 얼마일까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제 강의에서 다 녹여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고 갈 부분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문을 많이 읽고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 내 삶이 신문이다. 이건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매달 한국은행, 요즘 특히 한국은행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중앙이자율을 굉장히 변동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얘기는 물론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3. 우리가 지금 있는 문제나 기출문제 풀고 4. 시사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원하는 결과, 테스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되게 여러분들은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이고 제가 가르쳐드린 요 가지수를 가지고 따라가신다면, 물론 저는 5가지 설명했지만 마지막은 4가지로 축약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